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 여자분과 카톡으로 연락을 하든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든 여자분에게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을 간접적으로 돌려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여자분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싫더라도 대답을 해야만 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카톡이라면 안익십 혹은 일시으로 이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기회도 없어요. 끝이에요. 카톡 대화가 아니고 대면 대화라면 갑자기 대화 분위기가 확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나가버리진 않겠죠, 설마. 근데 진짜 사안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무례한 질문하는 경우에는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진짜 좀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또한 민감한 질문의 종류와 여자분의 성향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까지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사람에 따라 민감한 질문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은 꼭 간접적으로 돌려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고 대화에서의 위험관리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있냐? 대학교가 어디냐? 직장이 어디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집은 어디 쪽 사냐? 등등 많은 민감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를 예로 들어서 민감한 질문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딱히 할 얘기가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여자분에게 혹시 자취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여러분이 자취를 하는 경우 그냥 별 생각 없이 여자분도 자취를 하는지 궁금해서, 혹은 그냥 서로의 자취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자분과 번호를 물어봐서 알게 된 사이라면 갑자기 카톡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여자분에게 하게 되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의도를 불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자취하는 거 알아서 어쩌려고? 자취방 놀러와서 어떻게 잠자리를 가져보려고 하는 건가? 잠자리가 목적인 사람인가? 술 마시자면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이런 온갖 이상한 망상들을 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경계심을 바짝 올리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저에게 연애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중에 자취하는지를 물어본 직후 혹은 얼마 안 있다가 익십 혹은 차단을 당한 경우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여자분이 자취하는지가 궁금하거나 자취라는 대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경우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자분이 자취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취 예시를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간접적 질문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시고, 꼭 자취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다른 민감한 질문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간접적으로 물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취를 하는지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냐로 물어보기입니다. 카톡 대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지원씨 약간 고양이상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칭찬인 거 맞죠? 남자, 노코멘트 할게요. 고양이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결핍을 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오늘 대화 주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결핍을 주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냥 재미없게 여자분이 칭찬인 거 맞죠? 여기다가 당연히 칭찬이죠. 당연히 예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노코멘트 할게요. 고양이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긴가민가 이런 느낌을 좀 주시면서 예쁘다는 대답을 기다리는 그 여자분에게 어느 정도 결핍을 주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있죠. 여자, 헐, 마상, 이런 식으로 결핍을 주니까, 여자분이 좀 웃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자기가 예상치 못한 그 질문이 나온 거에 대한 그런 리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서 점점점 이런 걸 보면서, 괜히 멘트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신호는 되게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뭔가 감정이 요동치고 있고, 여러분에 의해서 뭔가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 변화를 되게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늘 스테이블하게 여자분이 그냥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 아무런 감정의 그 요동침이 없이 평온하게 지속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여자분이 네네 고양이 완전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남자가 크크크크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것도 일종의 결핍주기입니다. 여자분이 헐 마상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여자분이 어느 정도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장난이에요. 당연히 예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거나, 자기 마상받은 걸 좀 어느 정도 케어해주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남자분이 그냥 크크크크 이렇게 웃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헐 마상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리액션을 해준 거잖아요. 그쵸? 저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또 너무
너무 좀 그러니까 크크크 이렇게 웃으면서 여자분의 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귀엽다는 리액션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장난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크크크크라는 게 이게 뭐 진짜로 내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장난을 친 거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도 받아들일 거예요. 아, 이 사람 장난쳤구나. 근데 뭔가 확실하진 않은 거죠. 장난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랑 그냥 크크크크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장난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장난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을 들게 만들면서 여자분의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여자분에게 쉽게 읽히시면 안 돼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저도 완전 히읗히읗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진짜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원 씨는 고양이 키워요? 여자분이 자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저도 진짜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유유. 나중에 자취하면 진짜 키우려고요. 히읗히읗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분이 자취를 하지 않고 가족들이랑 산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남자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 주제를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것으로 이끄는 것으로 자취하는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가족들이 반대하지 않냐, 가족분들 중에서 알러지 있으신 분은 없냐 등등의 간접 질문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사는지 가족들과 사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도 여자분이 얼버무리면서 자취 여부에 대한 정보를 딱히 오픈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오픈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다 막 눈치 없게 막 추가적으로 계속 그래서 자취는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 분위기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이 아직은 여러분에게 그런 정보들을 오픈하고 싶지 않다는 걸 빠르게 눈치채 주시고 집요하게 물어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의도를 진짜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자취하는지 좀 궁금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면 진짜로 여러분의 의도를 불순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지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요리 잘하냐고 물어보기입니다. 뭐 한번 이것도 카톡 대화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자, 주말인데 저녁은 뭐로 먹었어요? 여자, 제육볶음이랑 된장찌개 먹었어요. 남자, 제육에 된찌 조합 진짜 미쳤다. 요리 엄청 잘하나 보네요. 된장찌개 은근 쉽지 않은데. 여자, 맞아요. 요리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끔 하면 재밌어가지고. 남자, 집밥 얻어먹다 보면 요리에 관심 갖기 쉽지 않은데 멋있네요. 어머니가 옆에서 레시피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크크크크. 여자, 저 혼자 나와서 살아요. 직장이랑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유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자취한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죠. 이렇게 대화 주제를 요리 잘하는지로 이끄는 것으로도 자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뭐 먹었는지 얘기를 하다가 요리 잘하나 보다, 맛있었겠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뭐 등등 간접 질문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자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여자분이 얼버무리면서 자취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다면 아직 오픈하고 싶지 않다고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해서 물어보시다가 진짜 망하는 거예요. 오늘은 생각보다 할 말이 없어서 내정지가 와서 아무 질문이나 막 하다가 대화를 망쳐버리는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한테 상담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되게 이상한 대화 주제를 꺼내가지고 그냥 일십당하거나 차단당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대화 주제가 다 떨어져서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대화 주제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연애 초보분들이시면 이제 도대체 무슨 얘기하지? 대화 주제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 없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 간접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동아줄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